또 기후 위기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탄소 배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탄소 배출, 탄소 중립 사실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근데 살펴보신 21대 국회 발의안 현황, 이 탄소 배출 관련돼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탄소 배출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생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요? 그 탄소 배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작위로 시민들을 만나 보니까 네. 다들 알긴 아시더라고요. 많이 아시더라고요. 묻지도 않은 탄소 배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아 내가 트렌드에 뒤처지는 건지 빠르신 건지 여튼 네. 그게 신기해서 가지고 네. 그 법안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앞에 것보다 좀 검색하니까 이 점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당장 법안부터 분석해도 앞에 건 뭐 50몇 건 아까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0건 오우. 탄소 배출로 이제 관련된 법안이 나온 게 다 정리하고 보니 170건이 나와서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 막 숫자까지 다 한 그거는 사실 뭐 기사를 보면 제일 정확하게 있으니까 여기 네. 방송에서는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170건 중에 가결된 게 그러니까 33건. 가결된 게 33건. 그리고 이게 33 그 가결 이외에 그 뭐 대안 반영 폐기라든지 뭐 수정안 반영 폐기라든지 그러니까 반영자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는 폐기는 폐기인데 흡수된 거죠. 네, 네. 원래 취지가 어느 정도 다른 법안 대안 법안에 흡수돼서 처리가 됐다라는 말이라서 그거까지 치면은 그러니까 170건 중에 81건 그러니까 한 47% 정도. 상당수가 입법이 됐네요. 네. 근데 이게 대안 반영은 애매하긴 해요. 대안 반영 폐기, 수정안 반영 폐기는 반영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그 법안이라는 게 내용이 길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본 법안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 긴 법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 관련된 뭐 에너지 관련 정책이었다. 근데 그 정책 그 내가 확인한 그 법안이 그 일부예요. 그 내용이 뭐 1%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그 수정안 혹은 대안 반영 폐기가 되는 그 법안에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 뭐 꽤 됐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다. 조금만 반영돼도 다 그냥 대안 폐기니까. 조금만 반영된 게 그 원래 봤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취지의 법안이 반영됐을 수도 있고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게 반영돼서 대안 반영 폐기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19% 정도 가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앞에 다른 키워드들에 비하면 좀 압도적인데 이게 왠지 그 탄소 배출 문제는 사실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앞에는 뭐 네. 농업이고 어업이고 네네네네. 뭐 네. 기후 재난도 특히 이제 산간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한정된다면은 네. 이거는 전체 기업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문제라 딱 그게 정답입니다. 국회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네. 없다 하는 약간 비운의 감정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5점 만점에? 제가 한 5점 만점에 한 저도 2점까지는 주기 어렵더라고요. 아하. 1.5점, 1점 정도. 왜 그렇게 줬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양입니다. 양. 예, 양.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기업 관련된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법안을 분류해 보니까 대략 한 8가지 정도가 이렇게 제가 제 나름의 그냥 주관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그 네. 생산은 누가 할까요? 기업. 기업 관련된 법안. 수송은 약간 이게 소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송 기업이 뭐 화물 이런 거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그런 그 수송 수단 관련된 그런 법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발전 네 번째 탄소 흡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탄소 흡수하는 법안 그리고 다섯 번째 소비 저감과 재활용 소비 쪽을 그러니까 통제하는.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빨대 안 쓰기 예를 들어서 빨대 뭐 그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재활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원 순환율을 높이자 그런 법안이 또 있고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감세 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탄소법, 뭐 그런 에너지법 이런 것들이 그런 탄소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적인 그 과세 이렇게 한 건데 이 법안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소비 저감, 재활용. 그래요. 그 의미인즉 이
일반 시민이를 해당하게 되는 소비자로서 어떤 소비자의 뭐 어떤 소비 생활을 뭐 규정하는 혹은 제약하는 그런 내용들. 단적인 여러 빨대 그 예를 들어서 종이컵, 종이컵 뭐 그런 식의 어떤 소비 생활 위주로 좀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법안 발의 개수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생산 뭐 이런 생산 뭐 기업 관련된 것들은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통과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아마 그런 분석이 좀 두리뭉실하게 나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는 사실은 생산자인 뭐 제조업체나 이런 기업도 되지만은 우리도 생활하면서 탄소 배출을 공유하고 있는 모두가 사실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자들인데 그래도 압도적인 양은 이제 제조업체나 하여튼 생산자 제조업체 의외로 저도 처음에는 자료를 맞나요? 보기 전에 제조업체가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압도적인 건 에너지 에너지 발전에 기업, 있어서 발전이 그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90% 가까이. 그 정도나 돼요. 네. 이야. 그래서 이제 발전이 가장 탄소 배출의 관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제조업을 어떻게 규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에너지 또 뭐, 문제가 심각하구나. 전기차 이런 문제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가장 큰 그 주 원인은 에너지. 그 에너지도 뭐 요즘에 나오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여전히 한국은 탄소를 이용한 그 발전, 예를 들어 화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열병합이라든지 저기 뭐 이래저래 또 심지어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 혹시 말만 들으면 뭔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은 동물들 그 분뇨라든지 이런 거 이용한 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대부분의 많은 발전 방식들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그런 발전 방식이고 거기서 가장 많은 탄소가 나와서 이 발전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게 정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에서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제가 이 국회 법안을 21대 법안을 쭉 보니까 이거 정말 국회 차원에서 이게 합의가 가능한 문제일까? 너무 정파적으로 이렇게 뚜렷한 그 정파마다의 기조가 있어요. 역시 기업이 들어가면은 갈립니다. 맞아요. 뭐 단적인 예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친원전 신재생 에너지 자체는 그러니까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그 여러 번 쓸 수 있고 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진 않아요. 다만 그거에 반대하는 논리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기후도 이렇게 뭐 어떻게 뭐 햇볕도 부족하고 바람도 안 불고 땅도 좁은 데다 그런 걸 어떻게 예를 들어 현실론 신재생 에너지 좋긴 좋다. 근데 아직까지 좀 하긴 이르다. 그 과도기적으로 뭐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뭐 화력이라기보다 이런 바이오매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아니면 가스 그런 것도 해가지고 조금씩 그 섞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에너지 믹스 그런 식의 그 현실론을 이야기하지만 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이 그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죠. 네. 제가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국민들이요 예전에 그 정오가 되면은 국민 의례를 했었습니다. 언제적 얘기인가요? 한참 됐잖아요. 우리 기후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12시 땡 치면은 다 같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발전기가 연결돼 있는 거지. 전 국민이 하루에 30분씩 발전기를 돌리면은 전기가 얼마나 생길까?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럼 웃기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진지하게 받아치면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그런 뭐 어떤 그 에너지를 집약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말이죠. 맞아요. 그게 문제죠. 방금 말씀하신. 모으는 게 안 되는 거지. 모으고 그런 그 적시성 뭐 이런 것들도 안 되고. 그걸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은 전 국민 당뇨 예방도 되고요.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고 하루 30분 자전거를 강제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법안이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 진지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뭐 에너지 기업도 그렇지만은 그 따지고 보면 소비 쪽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비중이. 그러네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90% 가까이 제가 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나머지를 이제 그 기업들 그러니까 생산기업 예를 들어 포스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고로 용광로를 돌리면서 나오는 그 코크스를 쓰고 그게 탄소예요. 코크스가 탄소인데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되는데
그런 것도 빼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작 이 시민들이 배출하는 그 생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미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분명히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만은 조금 그 비교적 적은데 그 시민들의 어떤 고혈을 자전거 좀 진지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주 책임은 그 에너지 업계와 기업들 너르게 봐서 그렇게 있다. 예. 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약간 무력해지는 게 네. 내가 참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뭐 웬만하면 일회용품도 안 쓰고 뭐 에어컨도 적게 틀고 뭐 온갖 뭐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 국민이 나서 가지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해봐야 세 발의 피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에서 10% 될까 말까? 네.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한데 지금 이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만 통계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캠페인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 아껴 씁시다, 뭐저 재활용합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옥죄는 방식으로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반대격의 캠페인은 없잖아요. 에너지 잘못됐습니다. 에너지 저기 저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우리 앞으로 후세대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건 상수가 돼버리고 그죠. 네네. 네, 그건 변할 수 없이 계속 네. 탄소를 많이 써야 되는 거라고 네. 그냥 놔버리고 네. 얼마 안 되는 5% 10% 사이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달라붙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이는 현상들이 있죠. 그게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참 부채의식 느꼈던 게 녹색당에 입당하라고 그 권유를 옛날에 받았을 때 제가 예.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5월 6월부터 에어컨을 틀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있다고. 아니 녹색당 들어가면 에어컨 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오늘 오해가 풀리셨죠. 근데 지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 이 기본 문제가. 뻥뻥 틀고 있어도 네. 아무 그 미미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걸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하, 네. 충격적인. 참 이게 왜 이게 주류 언론에서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 안 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그래요. 혹시 그래도 21대에 에너지 관련된 뭐 법안이 없지 않고 네. 뭐 있긴 있을 텐데 어쨌든 의원들 중에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한 사람도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에너지 관련된 법을 제가 분석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탄소 배출을 분석했는데 그 탄소 배출이 또 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주목해볼 만한 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보다 나쁜 쪽으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특히 전 대구 경북 의원들이 관심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조금 요약을 해드렸지만 대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 좋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한국에 도입하기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 기술 개발이 덜 됐다. 아직까지 좀 이르다. 이런 이야기로 좀 요약이 됐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지적 그러니까 탄소 관련 배출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제하는 법안. 저는 이것도 뭐 맹점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거기 세금을 더 물린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만 많이 내면 더 배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무조건 배출하면 어쩔 것이냐 이런 맹점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법안을 놓고 따지고 보면은 탄소 배출을 그래도 직접적으로 과세를 통해서 규제하는 게 그나마 조금 그 억제력이 있지 않을까. 기업 자체가 이렇게 좀 더 투자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이거 이중과세 아닐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국회의원 중에 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근데 엄밀하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세금의 그 체계 문제라서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근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그 스탠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서 고민이 크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에너지 분야긴 한데 사실 에너지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되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금 집권 여당 쪽이니까 그쪽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은 원전. 원전 자체가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진 않거든요. 원전은 그러니까 그 핵을 분열시키면서 거기서 나온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탄소가 개입되진 않아요. 근데
탄소 배출은 안 하지만 탄소 배출은 안 하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안 되고 온실가스 안 나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 그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좀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그 맞는 얘기는 해죠. 그 원전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기온을 상승시켜 버려요. 그 원전 주변에 그 원전이 왜 바닷가에 있을까? 뜨거운 펄펄 끓는 걸 이게 식혀야 되니까.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 아직까지 펄펄 끓는 거 식히고 있잖아요. 그 10년도 넘었는데. 그 불덩어리 그 태양 같은 거라니까. 태양이 핵 융합과 핵 그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그게 태양이잖아요. 그게 태양인데 그거 태양을 그냥 바닷물로 이렇게 소형 태양을 막 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탄소 배출 안 한 것만 놓고 보기에 따지기에는 이 원전이라는 거는 좀 약간 기망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원전을 조금 친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선호하는 발언들이 많았고 그게 또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이게 정파적인 그 어떤 구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원전이 선호한 게 있으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폭력 탈원전 플러스 뭐 신재생 뭐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했었다든지 그래서 그런 에너지 측면에도 이렇게 뭔가 정파 파벌이 보이는 그런 그런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 문제에서 탈원전이라는 이슈가 문재인 나쁜 놈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죠, 탈원전 비리니 뭐 통계 조작이니 뭐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알렸어요. 어떻게 또 보면 또 이슈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긴 알렸는데 정파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 진지한 전문성 있는 토론은 증발돼 버리고 말이죠. 그렇죠. 네. 감정 싸움처럼 돼 버리고 국회의원 몇 면이 다 전문가들 수준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 논의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답답하죠. 이거 그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뭐 이거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 하다가 태양광 하다가 그러면 정부 바뀌면 또 이거 여기 하고 또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뭐 어떤 집권 여당이 바뀐다든가 정부가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또 바뀌는 걸까? 이건 대체 이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자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그게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 돌아가는 거는 결국 뭐 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과연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순배출량을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뭐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탄소 국경세라고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 탄소 매출이 어느 정도 일정 그 기준을 함량 미달하면 거기다가 과세를 해서 이제 과세를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뒤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데 발등에 불 떨어질 문제인데 이걸 참 우리 국회가 아직까지 좀 약간 좀 뭔가 약간 심각성을 좀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국제적으로 봐도 심각한 게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지금 와서 이제 탄소 배출을 억제하자 이러니까 이제 후발자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아니 선진국 니네들 이때까지 연락에 탄소 배출 다 해놓고 그거 사실이야 근데 그거. 다 그렇게 꿀 빨고 나서 이제 우리도 좀 따라가려니까 이 자식들 이제 와서 탄소 배출 억제하자 그러면 니들끼리만 기득권 누리겠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난리 났잖아요. 그게 이게 벌써 15년 2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 이게 중국 이러면은 엄청 탄소 배출 매캐하고 막 하늘이 뭐 미세먼지 막 그런 막 환경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근데 탄소 순배출량을 치면은 미국에 아마 반에 반도 안 될걸요? 역사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참 할 말이 있다 중국도. 약 오르는 거야. 이미 꿀빨 애들은 다 빨았는데. 다 해놓고 이제 자기들 탄소 이제 배출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인류적인 지금 이제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노력해야 돼. 뭐 과거는 과거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 자식 때 제대로 살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맞는데 대승적으로 좀 이제 뭐 탄소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옛날부터 나온 게 뭐 탄소 배출권이라 그래 가지고 세금 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은 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갖다가 돈을 주고 사라 기업이. 그래서 너네 기업이 1년에 뭐 1,000만 톤을 탄소를 배출하고 싶으면 1,000만 톤짜리를 사라 배출권을 돈 주고 그러면 배출하게 해주고 만약에 이거 탄소 배출권 없이 탄소 배출하면 너네들 문 닫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게 징벌적으로 느껴질 만큼 과세가 되느냐. 약하다는 거죠, 그게. 약할 뿐더러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해요. 뿌려줘요, 그냥. 탄소 배출권. 이거 할당량이 있으니까 너 이거 해.
거의 뭐 직접 지원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라고 네. 도와주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맹점이 그리고 돈 많은 기업 같으면은 이제 네. 그 뭐 탄소 배출에 저감의 노력 없이 그냥 돈으로 때우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비싼 얘기가 좀 적절한 예는 아니다. 예. 하여튼 돈으로 때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맹점으로 작용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 저기 초등학생들도 요즘 압니다. 탄소가 왜 문제인지. 탄소 배출이 돼서 대기에 탄소가 많으면 태양빛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걸 막아서 지금 우리가 맞아요. 이불을 푹 덮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 체온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듯이 지구도 이불을 덮고 있는 것과 똑같아진다. 뭐 이거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근데 그러면 탄소를 줄이든지 탄소를 흡수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래서 탄소 배출과 탄소 흡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이다. 그럼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래? 세금을 뭐 때리자, 뭐 탄소 배출권을 만들자, 뭐 기업들에게 뭐 혜택을 주자, 뭐 에너지를 어떻게 뭐 친환경으로 바꾸자. 이거 사실 10년, 20년 전에도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한 발짝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변한 거는 일회용품 사용이 갑자기 금지되고 뭐 카페에서 말이죠. 빨대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못 쓰고 이런 정도로 그냥 약간 체감이 되나? 이제 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쳐지는 우리 네. 탄소 배출 조금 하는 사람들끼리. 네. 그 뭐 대형 카페들이나 좀 불편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10년은 이렇게 허비했는데 10년 이상을 다가오는 5년 안에는 그 다음에 뭐 변화된 세상을 마련하려면 이번 5년 임기, 4년 임기 안에 뭔가 획기적인 선구자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 좀 좋게 보자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기후 총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그게 심지어 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뜯어봐야 되는 거지만 기후 자체는 대부분의 정당이 이야기를 해요.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좀 갈리게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22대 국회가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낭만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냥 이게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뭐 초정파적으로 초정당적으로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됩니다. 더 이상 망합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뭐 어떤 기본적인 공통의 어떤 합의안을 한번 결의안을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원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합의는 안 될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자 원전 그 좋다. 원전 뭐 일단 있는 거니까 그 뭐 있는 거를 지금 드러내는 거야. 뭐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쓰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원전이 지금 고준위 여기서 원전을 그 돌리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완공되기 없는 걸로 해서 한 게 아니면 없어요. 이거를 어쩔 것이냐. 다음에 이 골치 아픈 거니까 이거는 추진하는 사람은 득볼 게 없고 오히려 표 까먹는 소리.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하자고 하고 이 원전을 하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원전 부지에 쌓여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저기 만땅가 100% 가까이 지금 다 차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 당장의 절실한 문제 하나하나부터 어떻게 하자라는 그 초정파적인 그런 결의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뭐 몽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전 더 나가서 이런 몽상도 해봤는데 꼭 기후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제 국회의원들 일 못한다고 우리가 욕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욕하기 지쳤다. 욕만 하지 말고 저들이 일하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변호사들도 그 1년, 2년 딱 이수해야 될 필수 교육들이 있어요. 아무리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수를 안 하면은 그 과태료 물고 벌금 내고 이러거든요. 뭐 운전면허도 따면은 몇 년 지나면 다시 뭐 이렇게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갱신을 하려면. 아니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들도 국방, 뭐 어업, 농업, 뭐 이렇게 기후, 뭐 노동 상임위별로 이렇게. 네, 상임위별로 기초적인 교육을 마련을 하고 교육과정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뭐 합의가 안 되면 각자 의견 정리하든지 그럼 공평하게 각자 의견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솔직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뭐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는지 듣지도 않잖아 사실. 그러니까 각자 정파에 따라 가지고 학자들을 뭐 용역을 주든 뭘 하든 정규 이수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수를 안 하면은 다음 공천은 그냥 애초에 컷오프. 이거 여야 공히 그냥 이거 합의해서 아유 국회의원들 영원한 숙제가 재선 아니에요? 재선 3선이잖아요.
한 번 하고 국회의원 때려칠 사람 누가 있어? 다시 하고 싶지. 근데 공천의 대전제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했냐 안 했냐. 아 뭐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그 얘기는 나와줘야 국민들한테서 여야가 다 신뢰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여야가 다 적대적 동맹이라 그거 하려면은 자기들이 자기 목에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런 거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움직입니다. 맞아요. 네.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해요. 네, 국민 여론이 다 같이 들끓어가지고 이 국회의원 밥버릇이더라 이렇게 해서 막 욕을 하면서 교육이라도 받아 이 말을 우리 전 국민이 나서서 하면 여야가 합의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저놈도 욕만 하고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후 문제도 뭐 피상적인 이해만 하고 있고 국회 중에 누가 기후 문제 이렇게 진지한 관심을 가집니까? 근데 기후 관련된 법안 가지고 정쟁하는 꼴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대부분 네. 그래요. 네.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별로 쟁점이 안 돼 법안들이. 쟁점이 그나마 뜨거운 게 이제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의 원전. 이해관계 걸리면 이게 원전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쟁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문재인 수사, 나쁜 놈 되니까. 수사, 탈원전, 예. 뭐 손해 뭐 이러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 되니까 예. 그거 말고는 사실 진지하진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어쨌든 어떤 정파든 좋습니다. 누구라도 다가오는 4년 동안 제발 좀 진지한 고민들. 21대보다 22대를 우리가 4년 뒤에 반추해 봤을 때 이야 21대는 170건이었는데 훨씬 많아졌고 통과된 법안도 많고 이런 법안도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4년 뒤에도 왔으면 좋겠고 강소영의 입하고도 4년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민도 4년이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게 좀 그 불확실성이 큰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급해. 우리가 제일 불안해. 끝으로 우리 박 기자님 혹시 꼭 네. 마지막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 국회가 정말 이 사실은 뭐 필요 이상 욕을 먹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을 하기에는 국회 말고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국회로 여기 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일을 안 해버리면은 이제 답이 없어요. 이게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로 탄소 배출 문제든 뭐든 우리 문제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잖아요. 시민들은 다들 체념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에 붙이면 결국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치라는 게 사실 그냥 이런 어떤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출마하고 할 때는 희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 한 분 한 분이 그러면 정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비관 속에 살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서 자기들끼리 뭔가 협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이거 그래도 이건 했다 그런 건수 하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보통 시민들 살아가는데도 좀 더 덜 비관적이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좀 잘해주십시오. 그래요. 뭐 특별히 저는 뭐 이 자리 빌어가지고 녹색정의당에 좀 한 말씀 드리고 특히 녹색당 출신 녹색정의당에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문제에 가장 정파적으로 이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뭐 열심히 해왔던 분들인데 그 반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언론이나 국내 뭐 많은 어떤 토론장에서 기후 관련 문제나 기후 관련 이슈가 크게 터졌을 때 인터뷰하는 인터뷰이가 녹색당 인사였던 적이 그렇게 많으냐 한번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이저 언론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언론에서 이 의제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후하면 녹색당이야 딱 생각이 나는지 그 정도로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 프로페셔널이 되려면 한쪽 의견만이 아니라 기업 쪽, 뭐 정부 쪽, 뭐 기존 정파 쪽 반대되는 진영들의 이야기까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모든 이해관계를 다 망라하는 소위 전문가적 식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녹색당이 그 정도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건데 노출이 안 됐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계점을 이번 국회에서 한번 넘어보면 어떨까 하는 소박한 시민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박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